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재개가 됐는데 왜 삼성전자는 끄떡이 없는 걸까요? 분명히 떨어진 종목도 많이 있는데 유독 삼성전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죠. 여러분들 혹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아마 첫째 돼지가 지푸라기 집을 지었었고 둘째가 나무집 그리고 셋째가 벽돌집을 지었을 겁니다. 늑대가 첫째 집에 와서 입으로 바람을 부니까 지푸라기 집이 다 날아가서 둘째 집으로 피신을 갔죠. 늑대가 둘째 집까지 따라와서 또 바람으로 나무집을 날려버리고 첫째와 둘째가 셋째 집으로 또 피신을 옵니다. 근데 셋째 집은 지푸라기나 나무집과는 차원이 다르게 벽돌집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전혀 미동하지 않았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굴뚝으로 들어오다가 뭐 솥단지에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 데였나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삼성전자는 벽돌집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일종의 뭐 작전이 들어가서 주식을 바로 팔고 나중에 사서 되갚는 행위잖아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주가가 떨어져야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기도 하고 대규모 매도 공세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일종의 공매도를 하락시키기 위한 공격이 들어오는 건데 당연히 기초 체력이 약한 종목일수록 여기에 많이 휘둘릴 것이고요. 삼성전자처럼 아주 튼튼한 초우량 기업들은 공매도가 공격을 하든 말든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호재의 반응이 없다고 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악재에도 방어력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무겁고 변동폭이 아주 작은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대박이 아닌 장기간 대박을 노리는 분들께 어울리는 종목입니다. 장기간 대박이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듯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위기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 굉장히 적대적인 대통령이 당선된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작년과 같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한다든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그냥 주식을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폭락장이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위기가 오면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은 뭐 망하거나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고요. 돈 많고 튼튼한 기업들은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뭐 작년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손해를 본 건 아니었거든요. 비대면 언택트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반도체는 실적이 좋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튼튼한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도 웬만한 위기는 뭐 그냥 다 헤쳐나가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경우 대박이 날 확률이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는 말이 많았지만 오히려 지금 올랐습니다. 공매도가 주가를 무조건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지만 때로는 기업 본래의 가치를 바로잡아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고평가된 종목을 원래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 대표적인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죠. 이렇게 순기능만 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멀쩡한 종목도 완전 그냥 걸레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공매도 세력도 사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런 기업을 힘으로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힘으로 끌어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격투기 선수로 치면 거의 UFC 최고 레벨, 탑 랭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애초에 시비 걸릴 일도 없고요. 만약에 시비가 걸린다고 해도 충분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뭐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삼성전자랑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그 애기 비명 소리는 우리 애기가 제가 그 폴리를 틀어주고 왔는데 그게 다 끝났나 봐요. 그래서 또 틀어달라고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녹음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새를 못 참고 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폴리가 끝나버려가지고 제가 애기랑 좀 놀아주고 지금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 장소도 바뀌고 시간차가 꽤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다를 텐데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그냥 뭐 어린이날 특집으로 우리 애기가 특별 출연을 했다고 애교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죠? 삼성전자랑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아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유튜브 조회수 걱정은 해도 삼성전자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안정적인 종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좋은 종목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종목은 아마 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큰 돈을 투자해도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큰 돈을 굴리는 분들께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 삼성전자로 온다. 저도 옛날에는 단타도 진짜 많이 치고 뭐 중소형주는 물론 테마주나 코스닥 잡주에도 사실 많이 기웃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핫한 가상화폐도 사실 3년 전에 이미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마음고생도 꽤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한 2년 동안 굉장히 암흑기였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다시 크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오르기 이전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암흑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사실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는 아마 3년 이상을 존버하신 분일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오랜 시간 동안 변동성을 이겨낸 투자자들이 결국엔 돈을 벌어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움츠리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멘탈을 잘 잡고 수량을 잃지 않아야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그 기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징그럽게 안 올라서 털고 나왔더니 나중에 막 떡상해 있는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야, 이럴 때 진짜 엄청 배 아픕니다. 작년에도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시동이 걸렸었고 거의 하반기부터 이제 많이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그 전까지 지쳐서 나가 떨어진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거의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작년이랑 왠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작년에도 정말 거의 다 지쳤을 때 갑자기 막 올랐었거든요. 역사는 항상 반복되니까 분명히 지금의 지루한 횡보장이 끝나면 반드시 상승장이 또 올 것이고 상승장이 끝나면 또 하락장이 올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상승장이 올 겁니다.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큰 수익으로 보상받는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참고 견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